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51세가 된 이상하는 1980년대와 90년대 브라운관을 사로잡았던 당대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당시 많은 하이틴 스타들이 있었지만 이상하의 독보적인 인형 같은 외모로 하이틴 스타들 중에서도 이상하는 손에 꼽을 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스타 중에 스타였다고 하죠. 이상하의 어린 시절은 부유했습니다. 이상하의 아버지 쪽 친가는 변호사의 국회의원 등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상하의 할아버지는 3대 5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었는데 공화당이라는 명칭도 이상하의 친할아버지가 지은 명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엘리트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이상하의 아버지는 놀고 먹고 본인만 즐거우면 다 좋은 그런 한량 기질이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하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 겸 제작자로 사업을 벌이다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에 내몰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상하는 어렸을 때 마당에 수영장까지 있어서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엄청난 저택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이사를 가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이상하의 아버지는 췌장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운 집안의 가장 역할을 어린 이상하가 떠맡게 됩니다. 이상하의 연예계 활동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는 중학교 때 친구를 따라 오디션장에 놀러갔다가 곧바로 캐스팅이 되어 임권택 감독의 영화 길소뜸으로 첫 영화 데뷔를 하게 되는데 당시 임권택 감독은 14살 미성년자였던 이상하에게 사전에 조율도 되지 않았던 전라 노출과 성인이 연기해야 할 법한 스킨십 연기를 중학생 이상하에게 요구하며 훗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상하는 울고불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임권택 감독은 어린 이상하에게 단호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집 돈 많니? 돈 많으면 지금까지 찍은 필름값 다 물어내고 가. 라고 말이죠. 그렇게 반협박을 받으며 첫 영화부터 노출신을 찍게 된 이상하였지만 이상하는 하소연을 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는 최근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상하는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 없이 자매 셋만 있는 집안이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늘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일만 하느라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학창시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그런 일종의 사회성 결핍에서 오는 서툰 모습들이 아직도 말투나 행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상하는 50이 넘은 나이에도 상대방을 배려해 감정 표현이나 의사 표현을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할 줄 모르고 늘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부터 입에 칼을 물었냐며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제발 말을 하기 전에 3번만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주변의 간곡한 쓴소리를 여전히 듣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상하는 자신이 받은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선물을 준 사람한테 받고 오라고 시킨다며 4번까지 그렇게 선물을 계속 받고 오게 한 적이 있다고 방송에서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이상하는 명품 매장에 쇼핑을 가서도 직원 앞에서 대놓고 무슨 정품이 짝퉁보다 더 못 만들었네요. 라며 자신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아무데서나 그대로 내뱉을 정도이기 때문에 함께 쇼핑을 하는 이상하의 딸이 제어가 안 되는 엄마 때문에 질색을 하고 기겁을 한다고 하죠. 이상하의 어린 시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나 라고 욕을 먹고 무례하다고 낙인 찍히기 딱 좋은 캐릭터가 바로 이상하입니다. 이상하는 자신의 SNS에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적나라한 사진들을 끊임없이 올리며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하죠. 이런 이상하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이상하는 고전 프로그램에서도 하차를 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상하는 19금 부부금인 상담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에로부부의 기획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초창기 고정 MC로 녹화에 참여했지만 이상하에 다듬어지지 않고 툭툭 나오는 발언들이 방송용으로는 부적절해서 편집당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이상하의 거친 발언들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죠. 게다가 이상하는 자신이 직접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보다 훨씬 심하고 막장인
그런 부부관계의 밑바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 한번 피운 걸로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애로부부에서 말을 했다가 그 누구의 공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뻘쭘하고 혼자만 겉도는 듯한 어색한 상황들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상하는 결국 애로부부에서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이상하는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자기가 원래는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목소리도 허스키해서 어렸을 때 방송에서 제외될 뻔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일부러 더 센 척을 하다 보니 이렇게 성격이 직설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특히 이상하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가족 누구에게도 의논 한번 하지 않고 홀로 결정을 했고 아직도 가족들은 자신이 왜 이혼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른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만큼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픔을 나누고 조언도 받고 의지할 수 있어야 했지만 이상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상하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대신 엄마를 의지하고 자랐어야 했지만 이상하의 엄마가 딸의 매니저 역할을 도맡아 하다 보니 때로는 어린 이상하가 촬영을 가기 싫어서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 엄마는 매니저로서 이상하를 다그치고 엄격하게 관리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상하에게 엄마는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상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늘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늘 옥신각신 투덜투덜 엄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늘 대립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녀지간의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개하기도 했죠. 오은영 박사도 아마 이상하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스타이긴 했지만 늘 외딴 섬처럼 외롭고 기댈 곳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상하는 늘 자기를 잘 챙겨주고 자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에 대한 로망이 늘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상하는 결혼을 일찍 결심합니다. 이상하는 한참 잘나갔던 26살, 다소 이른 나이에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이제 막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무명 개그맨 김한석이었기 때문에 톱스타 이상하와 무명 개그맨의 결혼 소식은 방송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결혼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고 합니다. 이상하는 당시 김한석과 4개월밖에 사귀지 않은 상태였는데 김한석의 부모님이 이상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날 남자 쪽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이상하가 얼떨결에 병문안을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병문안을 갔던 자리에서 분위기가 좋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상하는 이런 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결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마침 당시 함께 활동 중이던 신혜라, 하이라, 이미연 등도 결혼을 했던 상황이고 미시종 여배우들이 활발히 활동을 재개하던 시기라 이상하 역시 이 기회에 자신도 아역 이미지를 벗고 미시로 이미지를 변신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언론에서는 이상하가 결혼한다고 대서특필 보도되고 이상하는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그런데 돌연 김한석이 결혼 일주일 전에 결혼을 하지 말자고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하는 김한석이 말하는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상대를 설득하고 자신이 오히려 결혼을 강행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작부터 불안한 결혼이었는데 역시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살을 맞대고 함께 산 시간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상하는 고백했죠. 당시 이상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상대방을 설득하고 진솔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어 했지만 같이 지내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 그럴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혼 1주년이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상하는 결혼 기념일도 됐는데 혹시 남편이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볼 겸 패브릭도 바꾸고 집안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기다렸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1년 만에 성격차,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시 이상하는 부부의 일은 두 사람만 아는 일인데 이혼 사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큰 상처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극단적인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했던 이상아에게 첫 번째 결혼은 오히려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틴 스타로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큰 질책을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았던 이상아에게 이 시기 대중은 처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상아는 더욱 마음이 공허해지고 오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죠. 당시 이상아는 나도 여배우고 나도 충분히 능력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첫남편과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다는 얄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상아는 이혼 후 불과 1년 만에 재력가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사업가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상아는 빨리 아이를 가져야 이 사람을 안 놓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번째 결혼식을 급하게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재력가인 줄 알았던 남편의 실제 형편은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아가 남편 사업에 보증까지 서게 되면서 이상아는 남편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결국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죠. 당시 이상아는 여자가 물론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래도 남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이의 아빠라면 가정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 하는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남편에게는 그런 남자다움이 없었다며 재혼한 지 불과 1년이 갓 지나 또다시 이혼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상아는 아이에게 돌잔치 사진은 남겨주고 싶어서 일단 돌잔치는 넘긴 후에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고백했죠. 그렇게 짧은 기간에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면서 이상아에게는 큰 상처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따가운 오해의 시선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대스타로, 유명인으로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살았던 이상아였는데,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이런 엄청난 변화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가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상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아의 세 번째 남편입니다. 당시 이상아는 두 번째 남편 때문에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집이 없어서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이상아에게 세 번째 남편은 살 집도 마련해주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줬다고 하죠. 늘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이상아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의지하면서 잘 살 수 있겠다는 고마운 생각에 두 번째 이혼 후 곧바로 또다시 세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직 아이가 애기였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평생을 친아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게 이번에는 정말 평생 보살핌을 받으면서 마음 편히 살 줄 알았지만 세 번째 남편의 사업에도 결국 이상아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다시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아는 세 번째 결혼은 정말 마지막이고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의 인감까지 빌려가며 남편 사업을 살려보려 애쓰다가 결국 엄마를 신용불량자 신세로 만들게 되었고, 이상아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텨도 경제적으로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빚은 계속 늘어갔다고 하죠. 그렇게 싸움을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 3년은 별거를 했고, 이상아는 결혼 13년 만에 세 번째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이상아는 5년 동안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죠. 이상아의 언니는 동생 이상아가 아빠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아가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며 이상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운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을 겪으면서 이상아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는데 폐쇄 공포증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소리를 질러야 했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야 할 정도로 폐쇄된 공간에서는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죠. 그래도 이상아는 딸이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다면 이상아가 심리적으로 의지를 못하고 더욱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딸과 토닥토닥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다 보니 지금은 누구보다 딸이 이상아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하죠. 이처럼 의지할 곳 없이 우여곡절 서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누구보다 솔직하고 꾸밈없이 인생을 살고 싶은 이상아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도 있다는 말처럼 아직 한참 젊고 할 일도 많으니 앞으로는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응원합니다.